예전에 불편한 볼륨 버튼 만들기 대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품작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한 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박스를요 밑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뭐 중력에 의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UI인데요. 앞으로 많은 사이트들이 이런 UI들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로 저런 거 이상한 거 막 물리 엔진스러운 거 그런 거를 짜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분석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글로 설명부터 하세요. 이거를 저게 어떤 식으로 저렇게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 겁니다. 자, 마우스로 이제 저거를 드래그하면 박스 우측을 드래그하면 그죠? 박스 우측을 드래그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박스가 우측으로 회전되죠. 그죠? 박스가 우측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것도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가 우측으로 이동. 근데 이렇게 애매한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뭐 레프트 속성을 뭐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10픽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근데 얼마나 이동할 거예요? 드래그한 양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뭐 10픽셀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도 10픽셀 움직이도록 한번 코드를 짜보는 거예요. 계속 내리다 보면 막 이렇게 바를 우측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우측으로 이동. 이때가 언제예요? 뭐 한 200픽셀 이하일 때만 이동 거리 200픽셀 이하일 때만 우측으로 이동시켜 주세요라고 코드를 이제 제한을 두면 되겠죠. 뭐 if문 아닐까요? 그죠? 이거를 if문 안에 담는 거예요. 근데 if문 안의 조건은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되겠네요. 180픽셀로 합시다. 왜냐면 저는 박스를 180픽셀인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우스를 떼면요 이제 저 박스가 이제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스 원상 원래대로 위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 엔진스럽게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게 뭔가 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으면 아마 CSS를 잘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한글을요 이제 그대로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번역만 하면 개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프로젝트 세팅은 HTML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CSS 파일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HTML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왔습니다. 큰 박스 하나 그리고요. 안에 이제 동그라미랑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자, 그 박스들 위에 이제 투명한 박스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을걸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거를 잡아 끌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잡아 끌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만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잡아 끄는 거, 드래그 이런 것들은요, 이제 브라우저 간 호환성 잡기가 되게 귀찮아가지고 보통 라이브러리 같은 거 아무거나 정해가지고 하나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개발이 편하니까. 그리고 jQuery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짧게 짜려고요. 그 다음에 CSS는 이렇게 짜놨습니다. 굳이 참고하고 싶으면 이렇게 짰다고요,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자, 그러면 1번부터 번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됐습니다. 번역해왔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드래그하면 뭔가 코드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일단 세 줄 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on pen down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박스를 밑으로 드래그 했을 때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박스를 밑으로 드래그 했을 때 특정 코드를 실행이 가능한데요. 그때 뭐 이런 코드들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console.log 2.delta y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쓰는 뭐 그런 변수 같은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드래그 했는지 그 거리를 알려줍니다. Y축 거리를 알려줘요. 되게 유용하겠죠, 그죠? 얼마나 드래그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저 동그라미를 우측으로 옮겨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한글 이거 다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박스를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높이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델타 Y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드래그할수록 이렇게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델타 Y만큼 박스가 우측으로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박스가 우측으로 회전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로테이트 속성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jQuery 문법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요소에 CSS 붙여넣기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테이트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막 10디그리 이렇게 하시면 이제 10도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내가 드래그한 거리만큼 회전이 되겠죠. 뭐. 글자 중간에 변수 넣는 문법이에요. 아무튼 자, 이거는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러면은 드래그한 거리만큼 저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드래그한 거리만큼 잘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데요. 근데 너무 많이 회전이 되죠. 그죠? 조금 드래그해도 저렇게 회전이 되다니. 자, 그래서 그럼 이만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순화하도록 합시다. 10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좀 10분의 1만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10분의 1만큼 예쁘게 회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정도로 만족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기능 개발 끝. 자, 이제 3번 기능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CSS 속성에다가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가 10 뭐 이런 식으로 기입하면 10만큼 더해줍니다. 10만큼 우측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2.델타 y만큼 내가 드래그한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네요. 그죠? 드래그한 거리만큼 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게 싫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10만큼 나누든가 아니면 2만큼 나눠서 이렇게 순화를 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동할 때 너무 이제 번개같이 이동하죠. 그죠? 순간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린 원하지 않습니다. 자, 뭔가 서서히 실제 공처럼 그런 식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CSS를 조금 건드시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트랜지션 뭐 레프트를 0.5초만큼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이동시키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을요, is out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조금 좀 부드럽게 이동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공처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이거 덕분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물리 엔진 끝인 것 같은데 실제로 물리 엔진은 아니겠지만 가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동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죠? 계속 이렇게 내리면 계속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냅둬도 될 것 같아요. 볼륨 크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싫으면 4번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뭐예요? 근데 이동거리가 뭐 몇 픽셀 이하일 때만 이 코드를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이 부분을 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뿅.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변수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 지금 현재 그 레프트를 얼만큼 움직였는지 그거를 변수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뭐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180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위치, 현재 이 동그라미의 위치가 180보다 적으면 이거 실행해 주세요 라고 코드를 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었냐고요? 이동할 거리예요. 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동할 거리가 180을 넘어가면 그냥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코드예요.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아무튼 뭐 이런 쓸데없는 UI 만드는데 이런 거 배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뭐, 그죠? 자, 아무튼 그러면은 아무리 내려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180을 넘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박스를 드래그 하고 난 이후가 문제죠. 그죠? 이 박스를 드래그 했어요. 근데 드래그 하고 나서 이 박스는 원위치 되어야 이제 드래그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대로. 그죠? 자, 그래서 5번을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위치를 복구하는 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pen end라는 이벤트 리스너가 있는데 해머.js 사용법인데 이제 패닝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드래그가 끝났을 때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코드가 이제 완벽해질 것 같은데, 자, 드래그 했어요. 놔볼게요. 원상 복구하죠. 그죠? 서서히 원상 복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륨 컨트롤 하면 아주 좋은 웹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정확히 하려면 실제로 이제 이동한 거리를 정확히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은 CSS로 가라로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걸 이렇게 구현했는데 뭐 반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뭐 정확히 수치를 재단해서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님 말고.